집 근처 공원에는 매일 아침마다 어르신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계십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또 누군가는 사과를 조심스럽게 깎아통에 담고 있습니다. 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늘 그들의 눈빛에서 한 가지를 느낍니다. 누구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만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기억력일 수도 있고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다리일 수도 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노인은 늘 건강과 질병 사이에 아주 얇은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약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생활 방식입니다. 저는 장우성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살이며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노인 진료를 해왔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부터 시골 보건지소까지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먹어야 한다,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 때로는 보람차고 때로는 아쉬웠던 순간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평범한 음식들이라도 그것이 적절한 시기와 방식,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다가갈 때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 되면 뭐든 먹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섬세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한 음식,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게 하며 수십 년을 살아낸 눈동자 속에 여전히 맑은 정신을 담아주는 그런 음식이 필요합니다. 제철 생선 한 점, 통곡물로 만든 죽 한 그릇, 신선한 베리 한 줌. 이것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애정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잠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적을 필요도 억지로 실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을 담아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이나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깊이, 선명하게 살아봅시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소 작고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베리류입니다. 어떤 분들은 딸기나 블루베리는 디저트나 되는 거지, 배도 안 부르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가 진료했던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작은 열매들은 뇌와 기억력을 지켜주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혈관 속에 작은 찌꺼기가 쌓여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바로 그 붉고 보랏빛을 만들어내는 색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기 쉬운 신경세포를 조용히 보호해주는 수호자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 중에는 인천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은퇴한 수학 교사셨고 한때는 기억력이 남다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골목의 공원에서조차 돌아오는 길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손주 얼굴도 못 알아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 아침 식사에 베리류를 한 줌씩 넣는 것부터요.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트나 오트밀에 조금 곁들이는 정도면 됩니다.
2달쯤 지나자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잊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제 기억의 핸들을 다시 잡은 기분입니다. 제가 베리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영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사람의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선명한 빨강, 진한 보라, 싱그러운 푸른빛, 그 색깔 하나하나가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어르신들에게 돌봄과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색감이 고운 과일 한 그릇이 쓸쓸한 아침을 덜 외롭게 만들고 식사를 단순히 배 채우기가 아닌 정서적인 경험으로 바꾸어 줍니다. 물론 항상 신선한 과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베리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작은 팩으로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자연 해동하거나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드시라고 권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베리류에 이어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음식은 겉보기엔 부드럽지만 혈관을 지켜주는 조용한 전사 같은 존재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자극적인 단맛도 없고 바삭함도 없지만 은은한 고소함이 있고 특히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장의 무리를 줄여주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수원의 김순자 할머님은 올해 80일 세이십니다. 고혈압이 있으셨고 자주 잠을 설치시곤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따님이 계셨는데 자료를 꼼꼼히 읽은 후 매일 아침 어머니께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두유와 섞거나 호밀빵에 곁들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자 김 할머님은 한밤중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침에도 손발이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보카도가 지방이 많아서 살찔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보카도의 지방은 삼겹살이나 튀김 기름의 지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깨끗한 윤활유처럼 몸이라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올바른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동맥경화를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열량이 높은 편이므로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먹기 부담스럽다면 볶은 참깨를 살짝 뿌리거나 잘 익은 바나나와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음식이 단순할수록 몸은 더 잘 흡수합니다. 베리류와 아보카도 하나는 작고 달콤한 열매,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같은 과일. 이 둘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매일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영상으로 식습관을 확 바꾸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식탁에 블루베리 몇 알이나 아보카도 반 개가 더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료할 때 저는 항상 오늘 뭐 드셨어요? 라는 질문 외에도 몇 시에 누구와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활 리듬이고 정신 상태이며 때로는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마지막 연결 고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침 식사를 다시 챙기는 것입니다. 성대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아침 식사는 오래된 자동차의 시동처럼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로 저는 통곡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흰쌀밥에 익숙하십니다.
부드럽고 익숙해서 그렇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 같은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성분은 쌀이나 밀의 겉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 오트밀, 통밀빵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대구에 사는 전 씨, 어르신 78세였습니다. 아침마다 흰죽이나 라면을 드셨고 오전 중에 자주 기운이 빠지고 손이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트밀을 무가당 두유로 부드럽게 끓이고 해바라기 씨나 건포도를 살짝 더한 식사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몇 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훨씬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시장 갈 때도 이제 한숨 안 쉬고 나갑니다. 흰쌀밥을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미일에 흰쌀이를 섞어 드시거나 평소 드시던 죽에 오트밀을 한 스푼 넣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질감이 거칠다고 느껴지면 물을 넉넉히 넣어 끓이거나 부드럽게 익힌 콩과 함께 조리하면 좋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곡물 본래의 껍질과 자연스러운 조직을 살린 가공되지 않은 곡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통곡물은 식사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균형 있는 한 끼를 완성하려면 건강한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바로 기름기 있는 생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선은 가시가 많거나 비린내 때문에 꺼리십니다. 혹은 고기처럼 든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기름기 있는 생선은 심장과 뇌를 위한 바다의 선물입니다.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운동 부족 등으로 혈관에 부담이 많은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님, 74세이신데 원래는 생선을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셨죠. 그런데 고혈압으로 쓰러질 뻔한 이후 고기를 줄이고 고등어를 주 2회 정도 구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과 미역국과 함께 드시면서요. 6개월 후 외래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젠 혈압계를 매일 안 봐도 돼요. 수치가 안정돼서 걱정이 줄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값비싼 수입 연어를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도 충분히 좋습니다. 내장을 깨끗이 손질하고 구이 또는 찜으로 간단히 조리하면 됩니다.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생강을 조금 넣거나 조리 후 레몬즙을 살짝 뿌려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기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전통 식단에서 생선은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선의 영양적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치를 다시 떠올리고 나이든 몸에 맞게 현명하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기름기 있는 생선과 통곡물.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두 음식이지만 이 둘을 함께하면 부드럽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몸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매일 약을 먹게 된 다음에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밥 한 그릇, 생선구이 한 조각으로 말이죠. 조금씩이지만 그 축적이 결국 몸에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신호로 남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맛이 있어서 또는 단순히 몸이 원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이가 지나면 식사는 단순한 배 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기르는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제게 마음의 평화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뜻한 채소국 한 그릇입니다. 수증기 속에서 은은히 퍼지는 향기와 함께 말이지요. 시금치, 근대, 케일과 같은 짙은 녹색 채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 단지 곁들임이 아닙니다. 이 채소들은 노인의 건강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기초입니다. 저는 녹색 채소를 늘 조용한 청소부처럼 상상합니다. 혈관 속 여기저기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노폐물을 부지런히 치워내고 혈관을 매끄럽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존재 말입니다. 덕분에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지고 뇌세포도 더 많은 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먹으라니까 먹긴 하지만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매일 식단에 채소를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을 지속하면 그제야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성 변비가 줄고 아침마다 무겁던 머리가 가벼워지고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봄날 어느 오후 시골 마을에 사는 지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식사는 매우 소박했습니다. 현미밥 한 그릇, 고등어구이 한 조각, 그리고 시금치국 한 그릇. 여든을 넘기신 주인 할머님은 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채소가 없으면 허전해서 못 먹겠어요. 그 말씀은 의학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돌봄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녹색 채소는 단순히 식이섬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필수적인 엽산, 비타민 K,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쉽게 딱딱해지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혈관이 유연하게 유지되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고르게 전달되어 기억력도 유지되고 감정도 안정되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무증상의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날채소나 볶음채소가 입에 맞지 않다면 채소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 물을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초록빛을 살린 채로 부드럽게 데쳐 밥에 국물을 부어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소화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조금 넣거나 두부와 함께 끓여보셔도 좋습니다. 채소는 기름도 필요 없고 진하게 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바르게 조리하면 채소 본연의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제가 아끼는 환자 한 분은 고혈압과 지방간을 앓고 있었고 아침마다 자주 두통을 겪으셨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쭈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채소는 손이 안 가요. 집어먹는 게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점심에는 데친 채소 3젓가락, 저녁에는 국으로 시래기나 쑥갓을 드시기로요. 6주가 지나자 그는 스스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엔 머리가 안 아팠어요. 노인에게 필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몸이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채소는 그런 음식을 대표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만 열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이 강물이라면 베리는 꽃의 색깔이고 채소는 흙입니다. 건강한 땅에서만 건강한 나무가 자랍니다. 노인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라는
기반이 단단해야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몸의 중심이 무너질 때 비로소 채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채소국 한 그릇, 살짝 데친 채소 한 접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도 우리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책에서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노년은 겨울이 아니라 가을 오후다. 조용하지만 햇살이 있고 말없지만 바람이 머문다. 그 문장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천천히 걷는 노인의 모습,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노부부를 볼 때마다 떠오르곤 했습니다. 노년은 잘 준비하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저는 믿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자식들이 얼마나 챙겨주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을 아직 느낄 수 있는가? 피곤할 때를 아는가? 쉴 때를 아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아직 식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40년이 넘는 진료 경험 동안 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이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흐릿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손발이 떨리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왜 그런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무심코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식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면 건강을 떠받칠 기초는 어디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얼마나 더 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하루라도 더 산다면 그 하루는 또렷하고 깨어있는 하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누워있는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야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늘 아주 작은 변화 하나입니다. 채소를 한 젓가락 더 먹는 것,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는 것,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고르는 것, 천천히 씹는 것, 조용히 앉아 식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뇌를 깨우고 심장을 편하게 하며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실감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80 가까운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 도움 필요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물 한 잔 끓여 마시고 밥 한 끼 직접 해 먹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그분이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율성의 가치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꼭 골라 먹어요. 의사 말은 다 들어요. 오래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저 같은 젊은 의사들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인생을 천천히, 의미 있게, 그리고 자신을 아끼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은 세대의 여러분께서 식단에 건강한 음식을 하나라도 더 넣어보신다면 저는 우리가 함께 지켜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 의존하지 않고 또렷하고 평온한 노년,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우리가 간직한 기억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 하루 만에 전부 바꾸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보기 목록을 새로 적어보는 것, 내일 아침 자녀에게 채소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지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삶을 위한 식사입니다. 더 분명하고 더 자율적인 삶을 위한 시작이지요.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 이야기뿐 아니라 노년을 어떻게 정중히 가볍게 감사하며 보낼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주세요. 나는 지금 나의 또렷함을 지키기 위해 먹는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시작입니다.